올림픽은 안 보고 다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파리 올림픽 취재를 위해 미국에서 파리로 출장 온 스포츠 전문 기자 사라 씨가 어느 광경을 목격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게다가 파리 올림픽을 관전하겠다고 파리로 여행 온 사람들마저도 개떡같이 운영하는 파리 올림픽에 실망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사람들이 올림픽 관전보다 이곳에 더 열광하면서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파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사연을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뉴욕에서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라 윌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뜨거운 올림픽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올림픽 취재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스포츠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는 물론 올림픽도 빼놓지 않고 챙겨봤어요. 그때마다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지 궁금해서 경기 후에 그들의 인터뷰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보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 선수들을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스포츠의 매력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대학에서는 스포츠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뉴욕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게 됐어요. 뉴욕은 정말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라 메이저 리그부터 NBA, NFL까지 매일 현장에서 뛰면서 많은 걸 배웠죠. 그 열기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는 일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그러던 중에 첫 올림픽 취재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바로 파리 올림픽이죠. 새내기 기자로서 이렇게 큰 이벤트를 맡게 되다니 저의 오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혼자라면 너무 부담스러웠겠지만 다행히도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를 수차례 취재해본 베테랑 선배 기자들과 함께라서 든든했어요. 그분들이 있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됐죠.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화려한 풍경과 올림픽 열기에 압도됐지만 동시에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어요.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전하는 것, 그게 제가 뉴욕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니까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첫 올림픽 취재라 그런지 모든 게 너무 부산스럽고 정신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올림픽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한 조를 이룬 베테랑 선배 기자님은 파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선배님은 이미 파리 올림픽이 개막되기 전부터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써오신 분이었죠. 그래서인지 현장을 보자마자 자신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역시나 예상대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쉽지 않겠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단순한 초보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어요. 들뜬 축제 분위기의 이면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 선배 기자와 펜싱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그랑팔레 경기장으로 가야 했어요. 원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기자들을 위해 공식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자들은 미디어 패스를 통해 이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날 선배 기자님이 갑자기 오늘은 셔틀버스 대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보자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선배 기자님은 곧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올림픽 경기장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바깥의 모습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쪽 면만 보고 쓰는 기사는 그저 반쪽짜리 기사에 불과하다고 하시며 경기장 안팎의 다양한 모습들을 모두 담아야 진정한 기사가 된다고 강조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파리올림픽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배님의 조언 덕분에 단순히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파리라는 도시가 어떻게 올림픽을 맞이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그렇게 선배 기자와 저는 택시를 타고 그랑팔레 경기장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택시에 오르자마자 저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죠. 그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한참 동안 바깥 구경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기사의 깊은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선배 기자님이 왜 좋은 날에 한숨을 쉬냐고 묻자 택시기사는 곧바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파리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세요? 올림픽 때문에 손님들은 늘어났는데 교통 체증 때문에 택시로 이동하는 시간도 더 걸리고 승객들 불만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고 이동이 빨라야 하는 택시가 제 역할을 못하니 손님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택시를 타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지하철을 타는 것도 전부 불편해졌죠. 이게 다 올림픽 때문이에요. 올림픽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긴커녕 일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교통이 더 나빠졌고 공공요금이 올랐고 이게 우리가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겪는 현실이에요. 게다가 택시기사님이 덧붙이시길 올림픽 때문에 도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도로 통제가 너무 심했다고 했어요. 그 영향으로 택시 운전하는 분들 생업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막히고 통제되는 구간이 많다 보니 택시를 몰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동이 어려워지니까 손님들도 점점 줄어든 거죠. 게다가 많은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불편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외곽 지방으로 피신을 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올림픽 준비 기간에 수입이 거의 없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은 파리 올림픽이 도시를 빛나게 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되었다며 씁쓸해하셨어요.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떠올릴 때마다 화려한 축제 분위기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를 먼저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그랑팔레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랑팔레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웅장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펜싱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곳이 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유리돔 아래 펼쳐진 경기장은 정말 멋졌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분위기 덕분에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었죠. 그날은 프랑스와 한국의 펜싱 남자 단체 준결승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아닌 한국 경기를 왜 취재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올림픽 개막 전부터 한국 선수들의 경기 소식을 다뤄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경기에 대한 취재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키가 크고 잘생겼다면서 저의 미국 친구들조차 제게 오상욱 선수를 실제로 보았냐면서 메시지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실물 후기가 궁금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도 오상욱 선수를 실제로 보고 정말 놀랬어요.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영화 배우를 해야 할 것 같은 외모였거든요. 게다가 사브르 개인전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선수잖아요. 오상욱 선수는
펜싱 경기에서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펜싱의 본질, 즉 매너와 예의를 완벽하게 갖춘 스포츠맨다운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편 선수가 불의의 실수로 넘어졌을 때 오상욱 선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그 선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순간 관중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스포츠인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승리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경기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싶었죠. 오상욱 선수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경기의 한 장면을 넘어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사례였고, 그렇게 오상욱 선수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프랑스와 한국의 펜싱 남자 단체 준결승전에서도 저도 모르게 한국을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결승전에서 저는 비매너의 끝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준결승에서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맞붙었을 때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에 가득 찬 9천 명의 프랑스 홈팬들은 일방적인 응원을 넘어 야유까지 보내며 대한민국 선수들을 압박했죠. 솔직히 말해 그런 매너 없는 행동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했어요. 프랑스 관중이 더 많으니 응원 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야유는 좀 지나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 야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를 올리며 경기를 밀어붙이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저는 초반부터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들의 팀플레이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한 명이 힘들어하면 다른 선수가 바로 나서서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도경동 선수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투입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결승이라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놀라운 경기력을 발휘했어요. 외국 선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긴장감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에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의 정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프랑스 관중들의 매너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관중이나 선수 모두에게서 그런 비매너를 볼 줄은 몰랐어요. 프랑스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밀리자 9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국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상대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프랑스 선수들 역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의 판정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관중들의 반응이 더 과열된 것 같아요. 프랑스 선수들은 경기 내내 심판의 결정에 대해 거칠게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거나 손짓으로 심판을 불러 항해 타임을 가질 때도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더군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심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등 매너 없는 행동들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매너적인 행동들이 펜싱 경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예의와 존중을 중시하는 말 그대로 매너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나요? 펜싱은 역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스포츠맨십을 강조해온 종목인데 그런 경기에선 보기 힘든 모습들이 펼쳐지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에서 홈경기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런 비매너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되니 과연 누가 앞으로 파리에서 국제 경기를 치르고 싶어 할지 의문이 들더군요. 특히 올림픽과 같은 대회는 전 세계의 선수들과 팬들이 모여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쌓고 평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프랑스 관중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런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모습이었죠. 경기는 실력으로 말하는 법인데
프랑스 관중들과 선수들은 그것을 간과한 것 같았어요. 프랑스 팀이 심판에게 아무리 강하게 항의해도 한국 팀의 우수한 실력 앞에서는 그저 헛된 외침에 불과했죠. 결국 한국이 펜싱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심판에게 항의해봐도 압도적인 실력 차이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법입니다. 무슨 마음인지 잘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국이 결국 금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의 쾌감이 밀려왔어요. 경기 내내 프랑스 관중들의 비매너적인 행동과 야유를 견디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한국 선수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이 정말 통쾌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게 저는 파리에서 올림픽의 열기를 취재하며 지내던 중 하루는 선배 기자님과 함께 파리 도심에 있는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죠. 그러나 그 설렘은 메뉴판을 보는 순간 1차로 깨졌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더군요. 그래도 프랑스 요리니까 값어치가 있겠지 하고 기대하며 주문했는데 음식을 맛보는 순간 2차로 놀라고 말았어요. 그 높은 가격에 비해 맛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거든요. 음식을 한 입 먹어보자마자 그 맛이 얼마나 밍밍하고 무미건조한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스는 너무 묽고 고기는 제대로 양념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맛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어요. 감자 요리는 너무 푸석해서 씹는 내내 입안이 불편했고 샐러드는 신선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이게 그 유명한 프랑스 요리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미국 음식도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순간만큼은 미국 피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바삭한 크러스트에 진한 치즈가 듬뿍 얹어진 그 피자가 차라리 이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미국 피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떠오른 적은 처음이었어요. 선배 기자님도 역시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시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건 정말 실망스럽다며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내일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줄 테니 아침 일찍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프랑스 요리에 대한 기대는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오늘의 경험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선배 기자님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려는 걸까 싶더라고요. 내심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선배님의 말이라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이 어떨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선배님을 따라가 보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선배 기자님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 입은 저절로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꽤 이른 아침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까? 라는 생각에 더욱 궁금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점은 그 줄을 선 사람들이 단순히 서양인 뿐만 아니라 동양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었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정말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진 것을 보시더니 선배 기자님은 웃으며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코리아 하우스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열리는 곳인데 그 퀄리티가 다른 나라의 하우스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맛있는 음식들은 물론이고 댄스 경연대회, 선수단 응원, 메달 축하 세리머니 등 다양하고 즐거운 행사들로 가득 차 있어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선배님은 일단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고 나면 다른 나라의 하우스는 재미도 없고 음식도 별로라서 코리아 하우스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명언도 떠돈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하우스에 몰리다 보니
일찍부터 나와서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선배님의 말을 듣고 코리아 하우스를 둘러보니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한국의 부스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고, K-팝도 마음껏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에 반해버린 이유는 바로 음식이었어요. 음식 부스에 가보니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건 음식들의 가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선배님은 가격도 저렴하니 먹고 싶은 것들을 다 골라서 먹어보자고 하시며 이것저것 주문하자고 제안하셨죠. 그래서 저는 떡볶이, 만두, 주먹밥 등 여러 음식을 다양하게 주문해서 맛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쫄깃한 떡이 매콤하고 달콤한 소스에 완벽히 배어 있더라고요. 맵긴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매운맛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맛도 느껴져서 그 맛이 계속해서 다음 한 입을 부르더군요. 그리고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얇고 쫀득한 피 속에 가득 찬 고소한 고기와 신선한 김치가 어우러져 입안에서 풍부한 맛을 터뜨렸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정말 감동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만두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그 순간 어제 먹은 비싸기만 했던 프랑스 요리가 생각나면서 어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어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러던 중에 엿들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우연히 제 옆에 있던 한 외국인 여성이 만두를 먹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코리아 하우스에 오기 위해 올림픽 경기 관람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올림픽 경기는 나중에 재방송으로 봐도 되지만 코리아 하우스는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코리아 하우스를 꼭 방문해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코리아 하우스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곳을 넘어 사람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올림픽 경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찾아오는지 그만큼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올림픽 첫 취재는 저에게 정말 뜻깊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선배 덕분에 단순히 경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파리 현지의 현실적인 모습과 함께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돌풍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죠. 이 다양한 시각에서의 경험은 제 취재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으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런 관점들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취재하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죠. 올림픽이 끝나면 꼭 휴가를 써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봐야겠다고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맛본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너무 인상 깊어서 실제 한국에서 그 매력을 더 깊이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의 새내기 기자가 처음으로 파리 올림픽 취재를 가서 느끼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만약 그녀가 실제로 한국을 여행하게 된다면 파리의 코리아 하우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문화, 음식, 사람들까지 모든 면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